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 프로젝트 자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1부 강의에 이어서 자바편 2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 2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인데요. 자바 1부 강의를 미리 수강을 하신 분들은 이미 강의 진행 방식을 잘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바 1부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자바 2부 강의를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에서 저희가 구현해야 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문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설계 기법 같은 지식들이 있다면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사전에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기능 요구사항에 맞춰서 잘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구현하는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현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코드와 제 코드를 비교해서 더 좋은 코드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설명을 가급적이면 그냥 듣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구현을 한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해 볼 거고요. 테스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 실패하게 된다면 코드를 수정하겠죠. 그리고 다시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음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현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끝난 다음에 리팩토링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작은 기능에 대해서 작은 단위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필요하다면 강의의 맨 마지막에 리팩토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2부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적절한지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자바의 기본 문법이죠. 이 기본 문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콘솔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한두 번 정도 해 보신 분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 2부 강의에서는 스프링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 붓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스프링 붓 기반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스프링 붓 이니셜라이즈 사이트에서 템플릿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건데요. 스프링 붓 템플릿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프링 붓을 사용하게 되면 스프링 붓에서 제공하는 스타터 의존성이죠. 스타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레이들 기반의 프로젝트에 이 스타터나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디펜던시, 즉 의존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부 강의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자바 일부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히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구글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는데 자바 2부 강의에서는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를 써볼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거나 서버에 배포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MySQL 같은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빠르게 구현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 이외에 스프링 붓, 그리고 롬복,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추가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 볼 건데요. 사실 이런 추가적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프링 풋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롬복이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기술들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시면 이번 강의를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실습 환경은 자바 1부 편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JDK 17 최소 사양입니다. 물론 자바 20 이상의 JDK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테고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JDK 17을 그대로 최소 사양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 IDE는 저는 얼티밋 에디션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학생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얼티밋 에디션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JDK 17에 호환되는 그레이드를 7.3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JUnit은 JUnit 5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바 1부 강의에 있는 실습 환경이랑 동일하고요. 추가된 게 스프링 붓입니다. 스프링 붓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3.4대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스프링 붓 3.x대 버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자바 2부 강의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능 요구사항을 설명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바 2부 강의에서는 딱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일부 강의의 프로젝트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만 구현을 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오픈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뭉쳐서 강의 하나를 오픈하게 되면 짧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후속 강의가 오픈되지 않아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프로젝트씩 잘라서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바 2부 강의에서는 푸드트럭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일상생활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식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 축제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반포 한강공원에서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좌측에 여기 메뉴판인 것 같죠? 그리고 이쪽 우측에도 메뉴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여기 와서 이 메뉴판을 보고 사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고 나면 계산을 할 텐데요. 여기 계산 장비가 눈에 안 보여서 이쪽에 사진 하나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음식을 다 만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손님한테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리된 음식을 손님에게 전달을 해 줄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게 푸드트럭에서 손님이 주문을 하고 음식을 전달받게 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푸드트럭에 키오스크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도입이 되면 음식을 주문하는 큰 흐름은 변하는 게 아닌데 주문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님 한 분이 와 계시고요.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라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 앞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전통적인 방식의 푸드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메뉴판들, 이 메뉴판들이 여기는 거의 안 보이죠? 물론 현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메뉴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메뉴를 직접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메뉴는 여기
키오스크 화면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주문할 음식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신용카드를 꽂고 결제를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키오스크 안에 주문하고 싶은 음식 정보와 그리고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이런 식으로 카드 리더기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는 단계와 그리고 주문한 음식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만 집중해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의 푸드트럭에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님이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주문과 결제 관리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이 주문한 주문 현황이나 매출 현황에 대해서도 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푸드트럭이라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부터 푸드트럭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단계적으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자바 일부 강의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재미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현하면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감은 더 높겠죠. 자, 이런 희열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푸드트럭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자바 2부 강의에 대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